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쏟아진 경제와 산업 전반 뉴스들의 배경을 살펴보는 경투잔만경. 네,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새 정부가 서민금융지원책으로 내세운 국민행복기금과 기업 연대보증 채무조정책이 실시되면서 서민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두 제도의 기본 취지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와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빚을 정리해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권을 출입하고 있는 구영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접수를 시작한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가 벌써 11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외환위기 당시의 기업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부채 탕감책 덕분에 11만 명이 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 제도가 실질적이다 이런 평가가 우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각종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에 힘입어 수혜자가 당초 금융당국이 예상했던 32만 명을 훌쩍 넘어 최대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복기금 접수 결과 소액 저소득 채무자가 예상보다 많았고 이들의 평균 빚도 1,300만 원 수준이어서 어려운 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는 평이 압도적입니다. 기업 연대보증 채무조정책 역시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는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돕는다는 점에서 정책적 효과가 크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네, 국민행복기금은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부채 탕감을 그리고 기업 연대보증 채무조정은 기업 대출에 대해서 부채를 탕감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 두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행복기금은 개인 신용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 채무를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당시 적극 추진했던 서민금융정책의 핵심인데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에서 6개월 이상 1억 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반면 기업 연대보증 채무지원책은 외환위기였던 지난 1997년부터 2001년 사이 중소기업 연대보증을 섰다가 채무를 진 채무자에 대한 부채 감면이 주된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 불이행 정보 등이 등재된 1,000여 명에 대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회복시키고 연대보증 미상환자 11만 명에 대해서는 원리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채무 한도는 원금 기준으로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 10억 원 이하며 채무 감면율은 원금의 40에서 70% 수준입니다. 최장 1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네, 두 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이 성실하게 빚을 갚은 채무자들을 역차별한다 이런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기존의 서민금융지원책과 또 중복된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를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꾸준히 빚을 갚아온 성실 상환자나 단기 채무자들의 허탈감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실 상환자에게도 원리금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금융당국은 행복기금 출범에 맞춰 20% 이상의 고금리를 10%대 금리로 전환하는 바꿔드림론의 신청 기준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바꿔드림론은 1개월만 연체돼도 자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개월에서 5개월 사이의 단기 연체자의 경우에는 국민행복기금도 바꿔드림론도 신청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행복기금 등장으로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등 전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은 사실상 찬밥 신세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 연대보증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놓고도 지금 말이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는 기업 연대보증 채무 지원 대상을 1997년에서 2001년 사이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을 선 채무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2003년 카드 대란 사태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연대보증 채무를 지게 된 이들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네, 지금 새 정부가 각종 서민 금융정책을 앞세우면서
앞으로 국민의 빚은 국가가 책임져 준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지 않을까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금융권 채권 추심 담당자들은 그 행복기금을 핑계로 채무를 갚지 않는 일부 채무자들 때문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부채 탕감 정책에 대한 기대가 만연해서 무작정 대출을 연체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 것인데요. 새 정부가 서민 금융 지원책을 쏟아내자 당장 빚을 갚기보다는 일단 연체한 뒤 향후 나올 부채 탕감 정책을 기대하는 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빚 탕감에 주력하기보다는 일자리 연계 등 채무자의 자활 의지에 초점을 맞추고 채무자들이 공적 구제를 받기 전에 사전 신용 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사적 채무 조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국민행복기금과 기업 연대보증 채무조정책이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남은 빚과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키우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고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구영렬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